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분식회계 논란을 전면 부인하고 나서 향후 있을 감리위원회 심의 및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결과에 귀취가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이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자택을 추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진 비밀 공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관들은 지난 1차 압수수색 때 세관의 수사망을 피해간 비밀 공간을 중심으로 철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모비스가 향후 3년간 6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진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보유 중인 보통주 전량을 내년 중 소각하고 내년부터 3년간 1,875억 원 규모에 해당하는 보통주를 추가로 매입해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연속 1%대 저물가를 이어가는 가운데 채소, 과일류 등이 포함된 신선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4.7% 증가해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장인데요. 일단 5월의 첫 거래일이 약보합으로 양시장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남북 정상회담이 몰고 온 이런 화해 무드 속에서 남북 경협주들은 계속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반면 앞서서 헤드라인 뉴스 속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위반 이슈가 터진 이후 차갑게 시장을 쉬고 갔습니다. 자, 양지수 모두 약보합으로 마감이 된 상태인데요. 잠시 후 대표님과 함께 시황 분석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인데요. 수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주식투자의 교과서 정훈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하루 시장이 쉬어간 이후에 오늘장 5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 시장 둘 다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대표님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하루가 기점이 될지 아니면 다시 또 재반등 나올지 상당히 중요한 구간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안보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분석하고 전달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재개된 시장 속에서 우리 시장 약보합으로 흘러내린 상황입니다. 잠시 후 다시 한번 좀 시황 분석 다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요일 저녁 대표님과 1시간 동안 이어갈 텐데요. 앞서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약보합 마감인데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또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하락은 당연한 결과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오늘 지수에 대한 방향성은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이슈도 불거져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수급 이탈까지 함께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오늘 양 지수에 대한 하락 당연한 결과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풀어주실까요? 네, 최근에 북한 관련된 호재가 많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그
개별주, 테마주,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주들이죠. 이런 거 위주로 현재 그 강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아쉬운 게 있죠. 뭐가 있냐? 바로 대형주의 약세예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약세다 보니까 지수가 갈래야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그 북한 테마 하나만 보면은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 보입니다. 아주 뜨거워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지수는 오히려 오늘 둘 다 마이너스 기록했잖아요. 왜 그러냐? 대형주가 약해서 그래요. 또 하나, 그동안 상당히 그 강했던 그 바이오주들이 약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건 분명합니다. 중형주하고 소형주가 강세가 나타나서 지수가 상승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상승하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중소형주들이 뭐 같이 따라가느냐 마느냐 이걸 이제 논하는 거죠. 중소형주만 가갖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저는 지난 4월 22일에 일요일 방송이었죠. 그때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시황을 전달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사실상 5월의 첫날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든 좀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엔 특별히 제가 이제 미국 다우존스 전망과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다우존스를 왜 말씀드리냐? 결국 글로벌 증시의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현재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제 시장이 움직인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미국 시장의 어떤 추세,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 변수. 근데 현재 뭐 북한 변수는 어쨌든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들은 좋잖아요. 근데 대형주가 약한데 왜 약하냐? 저는 다우존스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만약에 엄청난 강세라 그러면 이렇게 약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 얘기했었냐? 한국 시간으로 1월 1주차에 늦어도 1월 중에 최고점 기록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2월 5일에 다우존스는 대세 하락이다 이렇게 제가 사실상 선언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평택촌은 추세 판단 차트 이론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120이라고 61선 비교했을 때 61선이 더 높으면 상승 추세다. 그런데 121선이 더 높으면 하락 추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끊임없이 전달했던 건데 이건 평택촌놈의 차트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우존스가 드디어 추세 전환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됐냐? 2016년 4월에 상승 추세로 전환된 이후에 딱 2년 만에 드디어 2018 4월에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드렸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현재 그 그림은 코스닥 지수인데요. 죄송합니다. 코스피 지수인데 요거는 이제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고 미국 지수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보시면 이 동그라미 큰 게 이게 2016년 4월입니다. 4월이었어요. 그리고 현재 딱 2년 만에 이게 전환됐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왜 이 차트가 중요하냐?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냐? 전 세계에서 차트가 가장 정직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자가 참여하고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가 비교적 정직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신흥국이라든가 개도국 같은 데는 지수 차트도 지수 같지가 않아요. 왜? 얼마든지 조작도 되고 시장이 작다 보니까 이게 좀 교란이 되는데 미국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 차트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드디어 2년 만에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는데 다시 상승 추세가 오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바로 언제였느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바로 4월 27일 이 날짜로 정확하게 전환됐습니다. 하락 추세로 전환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년 만에 하락 추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정말로 엄청난 어떤 그 반전이 있지 않으면 미국 지수는 계속 빠진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한국 지수에 영향을 주는 게 두 가지다. 첫 번째 미국 시장, 두 번째 북한 변수다. 근데 북한 변수는 어쨌든 지금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미국 시장은 현재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걸 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 또 금리 인상을 할지 더 있다 할지 모르겠지만 추세적인 금리 인상은 확실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2월 5일에는 한국 시간으로 제가 이제 미국 대세락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설명하면서, 채권 매입이 늘어나고 주식 매도가 본격화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뭐 유태인 얘기도 했고 그랬는데 또 놀라운 것이 뭐냐. 미국이 고점 찍고 나서 그 다음날 그린스펀이 얘기했어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좀 거품이 껴있다.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우연치고는. 한동안 말이 없던 그린스펀이 갑자기 나타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치 그 각본대로 움직이듯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제가 볼 때는 하락 추세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더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제가 차차 해드리고요. 오늘 앞방송이 좀 늦게 끝나는 바람에 제가 할애된 시간이 작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간밤 뉴욕 증시에 대한 분석까지도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분위기와 영향에 대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다우존스 추세 전환 시점이 2018년 4월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 점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주시면서 앞으로의 전개 사항도 전망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한마디 풀어봤고 이어서 오늘의 시황 분석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시장에 대해서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이슈가 좀 맞물려 있는데 대표님 오늘 시황 분석 다시 한번 상세하게 도와주실까요? 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매도했습니다. 개인만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은 또다시 그 광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용이 지금 12조가 넘어요. 코스피 코스닥 합치면. 그리고 대략 한 1월 말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약 한 3개월 정도 된다고 봐야죠. 7조 원 이상 순매수했어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수가 7조 원 정도 순매수했다는 거죠. 코스피가. 그리고 신용도 코스피 코스닥 합치면 12조 원이 넘었고요.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또 대형주까지 약세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의약품이 하락률 2위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영향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북한 테마주가 엄청나게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대형주 때문에 약세로 이제 하락했는데, 제약 업종이, 하락률 사실상 1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은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4월 22일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4월 22일 방송에서 5월 1주차를 조심하자 그랬어요. 이게 뭐 왔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4월 20일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4월 마지막 주는 급등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5월 1주차에는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같은 이런 어떤 메커니즘 갖고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하고 기관 매도 나오죠. 거기다가 중소형들밖에는 가는 게 없어요. 그것도 지금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5월 1주차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된 이슈에 맞물려서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하락도 함께 이어진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그리고 대형주 약세로 하락을 했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북한 관련된 테마주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약세로 오늘장 하락했다라는 점 오늘의 시황 분석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황 분석까지 도와드렸고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사항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이슈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K이노베이션 올라왔습니다.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결정했다라는 이슈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앞선 헤드라인 소식에서도 만나보셨던 소식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감원의 분식회계 의견에 초반 급락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K이노베이션인데요. 일단 자사주 매입 결정 소식에 의해서 오늘장 갭 상승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갭 상승으로 시작돼서 오늘은 6.12% 상승한 20만 8,5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자, 오늘장의 상승으로 20만 원의 돌파와 함께 좀 안착을 한 상황인데, 자, 대표님, 일단 SK이노베이션은 오늘장에 뭐 이런 소식도 들려왔고요. 일봉상으로 아래 꼬리를 단 채 좀 마감이 됐는데 오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호재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 시점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나 저는 약간 좀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절대 주가가 낮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의문스러운데 어쨌든 뭐 호재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별로 유출된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보자는 이제 여기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간망인데 차트 보시겠습니다. 오늘 호재가 나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오늘 호재가 나와서. 근데 최근에 트렌드가 어땠죠? 이렇게 계속 밀렸어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 재료가 미리 유출됐다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갭상승해서 가지 않습니다. 미리 움직이죠. 제가 볼 때는 별로 유출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갑자기 결정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만 한번 추세를 보실까요? 저는 솔직히 약간 의문스러워요. 이 가격에서 왜 자사주 매입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거나 보유자는 좀 더 있다 매도 후에 이제 다시 재매수 한번 단기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지금은 관망하세요. 따라서지 마시고 조정 받으면 들어가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SK이노베이션 탄력을 보였습니다. 20만 8,500원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후 재매수 의견이 있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재 부근 가격대에서 좀 따라잡지 마시고 이후에 조정 시 접근하는 전략으로 철저하게 대응하시라는 말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슈도 살펴드리죠. 오늘 하루 종일 이 소식에 대해서는 좀 노출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금감원의 분식 회계 의견에 장 초반부터 급락하면서 오늘장의 마무리도 좀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죠. 17% 넘게 빠지면서 40만 4천 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대표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거래량도 꽤 나왔고요. 추세 자체도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 속에서 오늘장 갭 하락으로 17% 넘게 밀렸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 보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냐? 하락해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사실 주식 선물 같은 경우에 그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대형주들 위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에서 웬만한 대형주들은 주식 선물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탑10 안에 들어가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미 최고점 직후에 무조건 매도하라고 사인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고평가되어 있다. 저는 이 기업이 분식회계하고 관련되어 있다. 이런 정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떤 정보나 자료도 없습니다. 오직 제가 다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한 거거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날 이후로 똑같은 얘기 반복했어요. 이 종목이 주식 선물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깝다. 있으면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만약에 갑자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식 선물에 편입이 되면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사인 내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고평가였습니다. 지금도 적정 주가 한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거의 한 6배 정도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끝났다고 봤어요. 근데 이제 악재까지 터졌으니까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주식 선물 매도를 강력하게 조언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결국은 현물 완전히 정리하라 그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 던진 분들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장중 단타는 좋아도 절대로 추세 매매는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부근에서 추세 매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단 이미 최고점 직후에 무조건 매도에 대한 의견 주식선물 쪽에서도 함께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앞으로의 흐름도 추세 매매는 좀 지양하셔라라는 말씀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시장 공시 분석 사항은요. SK이노베이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은 LG화학이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하시죠. 남해화학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장 첫 번째 관심 종목은 LG화학입니다. 일단 LG화학은 이전에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온 이후에 탄력을 받았었는데, 자, 오늘은 5.83% 빠진 33만 9천 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화학주 최근에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오늘 두 가지 관심 종목 모두 화학주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LG화학인데,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보유자는 반등시에 매도하세요. 왜? 지금 매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좀 억울하죠. 그동안 이제 매도할 기회가 많았었는데 지금 매도하는 건 좀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미보유자는 단기 매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테마주 이런 것도 싫고 뭐 개별주 이런 것도 신뢰가 안 가고 그냥 그저 묵묵하게 우량주 좀 매매하고 싶다. 근데 뭐 지금 장도 좀 애매하니까 중장기는 그렇고 단기 매매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LG화학 지금 접근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자는 지금 던지는 건 조금 아까우니까 기다렸다 던지시고요. 없는 분들은 지금 가격대 선호해서 단기 매매 한번 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는요, 현재 가지고 계신 보유자에 대해서는 반등 시 매도 의견 주셨고요. 미부는 단기 매매로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관심 종목도 만나보시죠. 남해화학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남해화학 같은 경우 LG화학과 좀 반대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20% 가까이 탄력적으로 움직였고요. 21,850원까지 상승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급등 이후 다시 한번 오늘장까지 탄력적으로 올라온 상황인데, 자, 대표님, 일단 2만 원대 한번 기록한 이후 눌렸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2만 원대를 돌파했네요. 네,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 북한 테마로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이제 비료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뭐 원래 건설하고 비금속이 그게 이제 핵심인데 뭐 철도 따라 붙고 그다음에 뭐 농기계, 비료 뭐 별하별게 지금 다 갖다 붙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봅니다. 북한 테마는 저는 여기서 더 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매도하고 미보장 관망이 정석이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더 가더라도. 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기적으로 이제 갈 만큼 갔어요. 너무 급등했어요. 기술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고. 두 번째 뭐냐? 지금 이제 북한 변수는 이제 잘해야 본전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북미 정상회담 열리고 그 다음에 핵 문제 해결되고 기타 등등 잘 풀려서 가야지 이제 본전이고요. 안 되면 조금이라도 삐걱거리는 악재가 나오면 얼마든지 급락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욕심은 자제하시기 바라겠고요.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자는 최대한 고점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절대 추격 매수를 반대한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어제 설명드렸던 현대건설 같은 경우 오늘도 플러스 10%대까지 갔다가 강보합으로 끝났잖아요. 오늘 외국인들이 정말 미친 듯이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걱정스럽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일단 남해화학 보시면은 오늘 뭐 괜찮아요. 근데 제 판단으로는 여기서 계속해서 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지수라든가 북한 테마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잠깐 이거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현대건설입니다.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오늘 개인만 220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하고 기관은 각각 매도했습니다. 오늘 이 날짜상으로 보면요. 외국인은 7일 연속 매도고요. 그 다음에 기관은 5일 연속 매도입니다. 저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워요. 만약에 정말로 북한 변수가 계속 좋게 이어진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정말 실현 가능성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다 그러면 과연 외국인하고 기관을 이렇게 던질까요? 더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개인들이야 조급하지 외국인 기관은 뭐 그렇게 조급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던지겠냐고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은 좀 과도한 추격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남북 경제 협력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비료와 그리고 농자재 관련된 업체들이 최근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해화학은요, 보유자는 최대한 고점 매도에 대한 의견과 미보유자는 역시 추격 반대 의견까지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관심 종목까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특별한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면요,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를 받고 저희가 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접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더욱더 특별하게 매주 금요일 저녁은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는 시청자분에 한해서 2분을 추첨합니다. 이 2분께 평택촌업 아카데미 시청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4477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네이버를 매수가 75만 9천 원에 비중 20% 손절해야 할까요? 문자를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네이버는요, 3.07% 상승하면서 73만 8천 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네이버 같은 경우 추세가 좀 하락 쪽으로 계속 흘러내린 이후에 최저가 71만 2천 원 기록한 이후에 오늘장 좀 다시 소폭 반등했는데요. 자, 대표님, 어떻게 좀 손절 라인 좀 잡아봐야 될까요? 네, 오늘은 제가 많은 종목을 상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종목 아니면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는 이렇게 해주세요.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를 하세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어요. 이거 27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90만 원대 넘어갈 때 뭐라고 얘기했죠? 주식선물 매도 절호의 기회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아주 비싸게 매수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예측 매매한 겁니다. 근데 조금 성급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지난번에 계속 90만 원 이렇게 넘어갔을 때 반복적으로 했던 얘기가 있었죠.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하여간 저는 90만 원 이상에서는 계속 주식선물 매도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유자들은 던져라. 그러니까 95만 원대까지 갔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 매도 기회였었죠. 그러니까 현물은 매도, 주식선물은 역시 주식선물도 매도 기회였었는데 왜 이분이 좀 아쉽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현재 이 종목의 추세가 뭐죠? 하락 추세입니다. 평택촌업 차트 이론에 의하면 하락 추세예요. 자, 하락 추세인 종목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5일선, 21선 돌파할 때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똑같은 경우가 있었죠. 이때도 하락 추세였습니다. 61선이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크로스되는 이 직후부터는 하락 추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서 5일선이 21선 돌파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매수하는 게 정석이란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5%를 먹고 끝내든 10% 먹고 끝내든 이게 정석이에요. 물론 시향을 더 고려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떤 시그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성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추격 매수하진 않았지만 성급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사실은 이 차트 이론 하나만 갖고는 되지는 않습니다. 업종 테마의 흐름, 시황 이거 다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냥 기초적인 어떤 차트 이론 하나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지금까지 그동안 공개했던 평택촌놈의 차트 이론 일단 숙지를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단계적으로 하나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여러 개를 안 했냐? 기초적인 것도 모르는데 여러 개 해야 해서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돼요. 상승 추세일 때는 어떻게 하고 하락 추세일 때는 어떻게 하고 이것만 알아도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내동매매하지 않으니까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네이버 종목 상담 도와주시면서 꿀팁 또 얹어주셨는데요. 자,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상승 시에는 본전,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정리해드리니까요. 확인해보시고 현명하게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0053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아모텍을요, 매수가 4만 원의 비중 20% 진단 궁금해하셨는데요. 자, 오늘장에 아모텍 오늘의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1.77% 빠지면서 33,2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아모텍 좀 문의를 주셨는데 일단 매수를 4만 원대 하셨는데 4만 원대부터 추세가 계속 흘러내리고 현재 가격까지 왔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뭐 종목 선택이 잘못됐다거나 매수 가격이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59,000원짜리거든요. 적정 주가가. 그래서 뭐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트도 큰 무리가 없는데 역시 흐름이 이제 나쁜 거죠. 일단 해당 종목이 포함된 그런 업종이나 테마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손절 10% 또는 손절 20%에서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매수가와 종목 선택에는 좀 문제 없다라는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최근에 추세가 아쉬운 상황 속에서 손절은 마이너스 10%, 더욱더 하락 시엔 마이너스 20% 매도 이후에 재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6212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평천님, LRG 넥스원의 매수가 5만 원의 비중 50% 손절해야 될까요? 문자 하셨는데요. 자, 오늘자의 LRG 넥스원은 6.19%가 빠집니다. 37,1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LR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5만 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꽤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추세적으로도 흘러내려서 대표님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분은 나름대로 예측 매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흘러내리는 종목을 이쯤에서 저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고 들어가셨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측 매매는 5% 손절해야 됩니다. 5%. 그거 놓치면 계속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손절 마이너스 2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 후에 재매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예측 매매죠. 왜 예측 매매냐? 어떤 그 시그널도 없어요. 확인 매매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냐? 계속 흘러내려가는데 여기가 저점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예측 매매의 특성이 어떠냐면은 장단점이 다 있어요. 단점은 뭐냐? 위험하다는 거죠.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니까. 장점은 뭐냐? 적중하면 최저가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이제 서로 이제 상존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장점과 단점이. 근데 동그라미에서 매수하셨는데 이때 5% 밀리면 일단 던져야 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게 예측 매매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신 이제 예측 매매는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종목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5% 손절을 2번, 3번 해도 한 번만 적중하면 또 금방 번전되고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측 매매에 관련된 거 이런 구간에서 매수할 때 항상 명심하세요. 손절가 5% 두자.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손절가 5% 너무 빡빡하지 않습니까? 하루만이라도 손절할 수 있는데. 맞아요. 빡빡하죠. 그러니까 악착같이 저점 매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이론대로 여러분들이 꼭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RG 넥스원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 속에서 예측 매매로 좀 접근하신 것 같은데요. 손절은 마이너스 20%, 더욱더 하락 시 마이너스 30%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까지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7346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초보입니다. 현대상선을 매수가 4,600원의 비중 90%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 주셨습니다. 자, 현대상선은요. 오늘 강보합에서 마감이 되면서 6,1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현대상선 같은 경우 최근에 남북 경협으로도 많이 좀 엮여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음봉으로 마감이 됐지만 강보합 마감이 되면서 상승으로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쨌든 축하드리겠고요. 다행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왜 제가 축하드린다 그러냐면 어쨌든 추격 매수를 안 했거든요. 저점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이번엔 운이 좋았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현대상선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은. 여기서 조금만 더 조정받으면 들어가자. 그러니까 대충 한 이 정도 가격대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재료가 발생하면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운이 좋은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수는 불안하고요. 미국 지수 대세 하락이라고 이미 제가 2월 5일에 선언했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하락 추세 전환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한국 시장엔 대형주들이 약해요. 그럼 여기서 중소형주들이 아무리 올라간다 한들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시장 올려주는 게 북한 테마인데 북한 테마주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포인트가 될 만한 종목이 뭐냐? 바로 현대건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건설, 비금속 한번 다 찾아보세요.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가총액이 높은 게 별로 없어요. 건설도 지금 현대건설만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 가장 시가총액이 크고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현대건설이 지금 수급은 지금 말도 안 되는데 막 추격 매수 때문에 억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쇼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시간의 거래도 1,300원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만약에 그게 무너지면 아마 순차적으로 건설, 비금속, 그리고 뭐 무슨 철도, 기타 뭐 북한 테마지 동반 하나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개중에 일부는 가는 것도 있겠죠. 어떤 게 가느냐? 그동안 북한 테마주로서 가치가 있는데 전혀 가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건 가겠지만 어쨌든 올라갔던 건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 저는 절대 무리할 때가 아니라고 보고요. 제 판단으로는 만약에 내일도 만약에 건설주라든가 비금속 쪽에서 내일도 장중에 플러스가 나오면은 강력하게 초강력 배팅으로 주식선물 매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현대상선 좀 운이 좋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비중도 꽤 많이 실으셨는데요.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다시 한번 재잡근, 재매수에 대한 의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5596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인터파크 홀딩스의 매수가 4,020원의 비중은 1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 여쭤보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장에 인터파크 홀딩스 먼저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인터파크 홀딩스는 오늘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좀 올라오면서 1% 좀 넘게 좀 빠집니다. 3,460원에 막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4,0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가격대가 좀 떨어지면서 비중도 적게 실으셔서 좀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 여쭤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사실 엄청 억울하죠. 언젠가 가긴 갈 겁니다. 근데 상당히 좀 애를 먹이고 있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추가 매수에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 재매수하세요. 무슨 얘기냐? 일단 추가하세요. 그랬다가 본전이 오거나 마이너스 10% 되면은 일단 던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을 보고 다시 들어가자 이렇게 설명되는데 화면 보시겠습니다. 평택선동 기술특허 적정주가에 의하면 인터파크 홀딩스는 적정주가가 무려 35,700원짜리입니다.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죠. 지금 이미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수가 정말로 엄청나게 폭락하지 않는 한 어차피 이거는 모아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종목을 계속 지켜보셨다가 언젠가 한번 중장기로 배팅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파크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적정 주가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죠. 추가 매수 후에 상승 시행 본전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이고요. 또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시점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0882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광면전기를 매수가 3,372원의 비중 34%, 매도 시점 궁금해 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광명전기는요, 0.45% 약보합 마감이고요. 4,47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오늘장 광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좀 약보합으로 마감이 된 상태고, 이전에 최고가 5,500원까지 기록을 했었던 상황이네요. 수익을 보고 계신데, 대표님 어떻게 좀 매도 시점 잡아볼까요? 네, 대략 한 30% 약간 넘는 평가이긴데 즉시 매도 후에 조정 시 단타 재매수 하세요. 왜 그러냐? 지금 북한 테마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좋았잖아요. 이제 지난 월요일에도 좋았었고, 이제 오늘도 이제 가는 건 갔는데, 직전 고점을 돌파한 게 있고 돌파 못한 게 있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을 돌파를 못했어요. 이번에.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남해약은 어떻습니까? 직전 고점을 돌파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남해약도 일단은 무리하지 말아라. 뭐 여기서 제가 무조건 매도해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최대한 고점 매도하길 바란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추격은 반대한다고 얘기했고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광명전기 보겠습니다. 어때요? 직전 고점보다 낮아요. 탄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한 테마 볼 때 현재 내가 보유한 종목이 지금 어떤 트렌드인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직전 고점보다 더 올라갔다. 그러면 뭐 상황 봐서 좀 더 갖고 있던가 뭐 지금 던지던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나은데
직전 고점보다 낮은 반등이 나왔다. 이 광명정리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결과를 떠나서 이건 정리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결과를 떠나서 현재 부분 좀 정리하시는 것이 부분에서는 좀 현명한 대응일 것 같습니다. 즉시 매도 후에 조정 시 단타 재매수 의견 다른 업종과 관련된 종목들 비교해서 좀 말씀 도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2042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상상인을 매수가 22,000원에 비중 30% 대응 방법 궁금해 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상상인은요. 1.83% 빠집니다. 21,4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네, 상상인 같은 경우에는 32,300원대에서 고점 기록한 이후에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좀 소폭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대표님, 상상인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굉장히 특이한 패턴이에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대응하세요. 본전 또는 손절식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는데요. 아주 절묘한 차트예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이 상승 추세가 시작된 게 여기였어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7년 2월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비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61선이 계속 120선 위에 있다가 여기서 한번 슬쩍 붙으려고 그러다가 결국 다시 벌어졌고요. 여기서 또 똑같이 됐어요. 딱 붙으려고 하다가 또 다시 벌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아직까지도 지금 파란색 60선이 빨간색 120선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어가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동안 제 방송을 제대로 안 보셨거나, 최근에 보신 분 같아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상승 추세의 종목은 어떻게 한다? 21선 아래, 61선 위, 120선 아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절대로 61선과 120선 사이에서 매수하지 않는다. 역시 평택촌론 차트 이론입니다. 왜 제 차트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동안 없었어요. 찾아보세요, 있으면. 데리고 와보세요. 그리고 제가 서울경제TV 9시 방송 이 내용이 유튜브에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물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론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확신해요. 저 동그라미 구간, 그러니까 상승 추세형이지만 61선과 120선 사이에서 매수하지 않는 건 왜 그러냐? 확률이 일단 떨어지고요. 또 하나는 뭐냐? 제가 여러 종목을 한번 복귀해 본 결과 61선을 이탈한 종목이 결국은 120선까지 빠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좀 더 말씀드릴게요. 대략 한 61선 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밀렸다 또 갈 수도 있어요. 또 여기까지 밀렸다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61선을 한번 깬 종목은 121선이 언제 깨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저 구간은 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바로 그 동그라미 구간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앞으로는 그거를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상상에 대해서는 상승 시 본전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후 재매수 의견 드렸고요. 항상 이 상담 시간에 평택촌론 차트 이론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수와 그리고 어느 시점 매도해야 될지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이론상으로도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1502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평촌님 한국전력 매수가 34,000원의 비중 25%입니다. 매도 시점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장의 한국전력은 최근에 꾸준하게 오르면서 0.80% 강보한 마감입니다. 37,750원에 마감이 됐네요.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 뭐 저희 방송 시간 안에서도 대표님 말을 좀 거론해 주셨잖아요. 최근에는 또 최저점 3만 원대 찍고 난 이후에 좀 반등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수익 플러스 5% 또는 플러스 15%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고요. 이 종목을 뭐 매수한 지 뭐 이제 한 2달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이제는 좀 매도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한국전력 잊을 수 없는 종목이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종목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주식 종목을 올해 19년째 하잖아요.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근데 한국전력은 제가 2013년에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때 뭐라고 사인 냈었냐면 27,000원대였었는데 1차 매수 50%. 여기서 만약에 1,000원만 더 빠지면 2차 매수 50% 들어가라. 그럼 몇 프로죠? 100%예요. 제가 주식 전문가를 그렇게 오래 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종목을 추천했지만 1차, 2차 두 번 합쳐서 100% 들어가라고 하는 거는 이게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왜 그렇게 했냐? 저는 확신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6년에
62,000원대에서는 제가 주식 선물 매도하라고 또 강력 사인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하락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언제였죠? 지난 3월이었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32,000원대 전후에서 이제는 주식 선물 매도도 청산한다. 그리고 어쨌든 한번 매수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을 들어가신 분들은 어쨌든 5% 수익 났든 20% 수익 났든 수익이 났을 겁니다. 났으니까 이번에 욕심내지 마시고 적당히 정리해 주셨다가 다음에 제가 또 한번 사인 내면 그때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팁을 얹어주고 계시는데요. 한국전력은 일단 수익 5% 또는 더욱더 상승 시 15%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이고 또 앞서서 주식 선물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2659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더전 비주온의 매수가 56,15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진단 원하셨는데요. 자, 오늘 장의 더 좋은 비주온은 1.11% 빠지면서 48,8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더전 비주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5만 원대를 방금 전에 좀 이탈한 상황인 것 같은데 대표님 더전 비주온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네,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 단타만 하세요. 이분은 매수 가격 자체를 뭐 이렇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적정 주가 대비 좀 고평가되어 있다는 걸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 11,700원짜리입니다. 평택촌놈 디젤투가 적정 주가에 의하면 그래요. 근데 좀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죠. 근데 매수 가격 자체 잘못된 건 없는데 손절가를 좀 놓쳤어요. 그리고 현재 가격대는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셨으니까 뭐 잘못했다고 야단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21선 아래에서 매수하는 건 뭐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그랬죠. 여기서는 매수하지 않는 겁니다. 확실하게 120선 이탈하면 매수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없는 분들은 관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적정 주가도 확인하라 그랬잖아요. 사실 뭐 이건 제약 바이오도 아닌데 너무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120선 확실하게 이탈되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다가 다시 한번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전 비주온 최근에 최고가 63,800원까지 기록한 이후에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 단타로만 좀 접근을 해보시고 지금 120선까지 좀 공백이 있는데 이탈 시에는 더욱더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참고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6437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안트로젠을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12만 1,300원에 비중 20% 목표가 궁금해 하십니다. 자, 오늘 장의 안트로젠은요. 오늘은 보합권 마감이고요. 10만 9천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변동성이 꽤 컸습니다. 대표님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본절도는 손절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로 단타만 하세요. 사실 이 종목은 오늘 반등 자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 정도 추천하려고 그러다가 아차 하다가 추천 못했어요. 했으면 좀 좋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단기 반등 정도지 추세는 꺾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셔서 일단 이 종목은 무리하지 마시고 일단 그 기준에 맞게 꼭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트로젠 좀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 상승 시에는 본전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 단타 의견까지 정리해드리니까요.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저녁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시황 분석과 함께 종목 상담 탄탄하게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이죠. 어인호 연구원님과 봉투선생 이강미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